그러면은 if 구문과 else 구문이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출력이 될 거예요. 요 상황까지 왔다고 친다면 이미 10,000원보다 작고 5,000원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 공부하자의 풋거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if 구문 지난 시간에 한번 맛을 보고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if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과제가 없었죠. 이번 시간의 내용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f 구문의 기본 영법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if 구문 다음에 조건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출력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저 온도를 예를 들어서 플롯 이렇게 해서 뭐 input 뭐 체온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체온을 이제 입력을 받겠죠. 그럼 38도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if 하고요. 제가 괄호를 꼭 이렇게 했는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템프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37도 이상이라고 37.5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땡땡하고 엔터를 땡 치면 자, 이제 블록이 하나 실행이 되죠. 자, 프린트 자가격리 뭐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백스페이스에서 엔터를 치면 우리는 요 값을 받아놨죠, 그죠? 그러면 자가격리라는 말이 뜨겠죠. 이런 식으로 if 구문의 용법은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도 이렇게 쭉 코드를 이렇게 블록 안에다가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하는 걸 살펴봤고요. 참일 때 실행되는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구문들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참일 때 실행되지 않는, 참일 때가 아니라 거짓일 때도 뭔가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7,000원이 뭐 돈이 얼마 있니? 점심 먹자 가진 돈이 얼마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7,000원보다 더 많으면 짜장면 먹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7,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냥 급식 먹자라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에디터 모드로 바꾸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자, 일단 돈을 물어봐야 되겠죠. money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다가 숫자니까 int 감싸주고 input 계속 뭔가 반복되죠, 그죠? 하고 있는 게 점심 먹자 가진 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money가 7,000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7,000원보다 더 이상이면 프린트하고 오 짜장면은 먹겠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7,000원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그래 만약에 money가 7,000원보다 작을 때는 프린트 급식 먹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돌아갈 거예요. 실행시켜 볼게요. 뭐 ex 5-2-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심 먹자 가진 돈 얼마 있어 물어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 짜장면 먹겠네.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얼마 있어? 예를 들어 내가 4,000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급식 먹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딩은 됐죠. 근데 코딩은 됐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요 내용이 만약에 거짓이면은 하나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한 번 점검하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두 번의 판단을 했죠, 그죠? 사실 판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좋아, 요거는 밑에는 참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쓸게요. 프린트 이거는 참일 때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거짓일 때도 있겠죠. 거짓일 때. 즉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든 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else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if 한 번에 대해서 참이면 요게 되고 거짓일 때는 요게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점심 먹자 가진 돈 얼마 있어?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될 건지 보면 참일 때라는 것과 오 짜장면은 먹겠네 요 블록에 있는 요 내용들이 다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랬더니 참일 때 오 짜장면 먹겠네 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실행을 시켜 볼게요. F5를 눌러 가지고 자, 가진 돈 얼마 있어? 예를 들어 제가 100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거짓일 때 급식 먹자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if 구문과 else 구문이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출력이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 참일 때만 필요하면 요걸 지워버리면 되겠죠. 참일 때만 뭔가 실행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거짓일 때만 실행이 되게 하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패스라고 해가지고 네, 만약에 주게 되면 얼마 있어? 10,000원 그러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그냥 패스가 아니라 그냥 거짓일 때는 네, 5,000원 있어. 500원 있으면 거짓일 때 급식 먹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else를 굳이 쓰겠다. 내가 이 조건을 뭔가 바꾸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쓰겠다라고 했을 때 참에다가 패스 해주고요. 거짓일 때는 else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거 배울 때 항상 그냥 입으로 따라 부르라고 항상 했던 게 else 땡땡이에요. else 땡땡.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else 다음에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요 내용 있죠, 그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else는 절대 조건을 붙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조건을 제가 굳이 친절한 게 아니라 불필요하지만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네, 뭔가 에러가 뜨죠? invalid syntax라고 떠요. 왜냐하면 else 뒤에는 이게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else는 else 뒤에 조건은 쓰지 마시고 if 조건, else 땡땡 그렇게 학생들한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else 땡땡 막 따라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처음 할 때 조건문을 계속 쓰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실습. 정수의 형태를 숫자를 받아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n을 받아야 되겠죠. n은 int input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땡땡 이렇게 입력을 받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이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우리가 입력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if 자,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는지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n %1을 하면 2로 나눈 나머지였죠. 그죠? 요게 0이랑 같은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같다면은 프린트 자, %d는 짝수 %n을 해주고요. 네. 만약에 아니라고 할 때는요, 다시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처음에 되어 있을 때 백스페이스 하나 눌러서 else 하고 땡땡 해주시고 프린트 %d는 홀수 하고 %n 이렇게 해주면 보세요.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int가 출력을 하고 대기를 하고 내가 입력을 하면 이걸 숫자로 바꾸어서 n에다가 입력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랑 같으면 짝수일 거예요. %d는 즉 n은 짝수 출력해주고 아닐 때는 else 땡땡 절대 조건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홀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출력해 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ex 5-2-2 자, 그러면은 자,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수 입력 예를 들어서 제가 13 했더니 13은 홀수 네, 눈이라고 계속 뜨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실행을 시키면 F5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자,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12는 짝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l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게 참일 때 뭔가 실행시키는 거 말고 앞에 조건문이 만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실행시켜 줄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else라는 구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실 if, elif 구문
그리고 if, elif, else 구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조건문을 작성을 하실 때 되게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 뭐 10,000원 이상이 있을 때는 뭐 되게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도 있고, 그 얼마일 때는 또 어떻게 먹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어요. 하나가, 자, if else는 딱 하나의 조건, 이게 참이면 뭐 거짓이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붙일 수 있는 elif라고 하는 그런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돈 얼마 있어? 10,000원보다 많을 때는 떡볶이, 튀김, 순대를 먹자. 그리고 5,000원보다는 많고 10,000원 미만일 때는 떡볶이랑 튀김을 먹자. 그 이하일 때는 떡볶이를 먹자. 3,000원 이하일 때는 떡볶이를 먹자. 정말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점점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money에다가 int input 하고요. 야, 너 돈 얼마 있어?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money가 10,000원보다 많다고 했는데 그냥 10,000 이상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는 프린트 떡볶이 플러스 튀김 뭐 5라고 해볼까요? 5 떡볶이 플러스 튀김 플러스 순대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으로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주면 백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elif라고 하면 이 if랑 연계된 질문을 만약에 처음에 게 만족이 안 되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만약에 money가 이제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요렇게 만약에 출력이 되면 요게 10,000원 이상이면 요게 출력이 되고 끝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money는 10,000보다는 작을 거예요. 10,000원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럴 때는 요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0원보다 작고 5,000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미 여기가 거짓이 되었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그러면은 떡볶이랑 튀김만 먹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elif를 계속 연달아서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내려왔다면 나는 10,000원도 없고 5,000원도 없어요. 그럴 때 3,000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프린트 떡볶이만 먹자 이렇게 하고요. 네. 마지막 else 땡땡은 뭐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프린트 참자 굼자 점점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 보시면 원래는 if를 그냥 if 하나만 툭 걸고 또 if를 새로 걸면 10,000원보다 작고 5,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게 이게 만약에 이미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 거짓일 때를 하니까 요거는 요 상황까지 왔다고 친다면 이미 10,000원보다 작고 5,000원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EX 5-2-3. 자, 그러면은 야, 너 돈 얼마 있어? 예를 들어 제가 한 뭐 12,000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오, 떡볶이 튀김 순대. 또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F5 누르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너 돈 얼마 있어? 8,000원. 그러면은 떡볶이랑 튀김만 먹자. 자, 8,000이라는 게 여기에는 만족이 안 되는데 여기는 만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F5 돈 얼마 있어? 100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참자, 굼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if랑 elif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if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될 때의 옵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문제, 여러분 BMI 측정하는 거 한번 작성하는 거 제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오늘의 과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자, BMI 지수라고 하는 거는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키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그냥 미터예요.
예를 들어 제 키가 뭐 2m라고 하면은 그냥 2라는 값만 받아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실행 예시랑 같이 맞추어서 처음에 안녕하세요 BMI 제형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뭔가 출력을 쭈르륵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여러분이 선언을 하시고 키랑 이름이랑 키랑 몸무게를 이렇게 실행 예시처럼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해서 처음에 이름을 입력 받으시면 0번째 요소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다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신장이 있는데 신장을 미터 단위로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입력을 받죠. 자, 그랬을 때 자, 파이썬님 분석 결과 당신의 BMI의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고요. 그 값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30 이상이면 운동 식이요법 꼭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걸 출력해주고 25 이상 30 미만일 때는 좀 위험한데요 관리하세요. 18.5 이상 25 미만일 때는 표준 체형입니다 굿. 18.5 미만일 때는 밥을 더 열심히 드셔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각 BMI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출력하면 좋을지 그걸 여러분이 설계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과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if 구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리스트도 다룰 수 있고 리스트 가능하고 for도 다룰 수 있고 if도 다룰 수 있죠. 할 수 있는 코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과제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잘 짰는지를 테스트를 직접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백준 알고리즘 온라인 저지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거기에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루고 있는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딩에 좀 관심이 있다 재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과제를 통해서 보시고 과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다양하고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여러분이 거기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BMI 측정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백준 온라인 저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가는 길 가운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후커리쌤이 도와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잘 안 되는 거 자꾸 댓글 주시고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꼭 댓글로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드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과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모두 안녕.